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교기의 단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교기의 단점은 입력 노이즈 신호에 매우 민감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아래 회로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아래 회로를 보시면 비교기의 입력 단자 중 반전 입력에 바로 입력 전압이 인가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입력 전압은 포텐셔메타를 이용을 해서 그라운드 전압의 전위에 해당이 되는 0V부터 전원 전압 5V까지 범위로 입력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비반전 입력 단자에 해당이 되는 VP, V+는 레퍼런스 전압을 인가해 주고 있군요. 고정저항 얼1과 얼2를 사용을 해서 얼2에 드롭되는 전압이 기준 전압으로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 전압이 반전 입력 단자로 입력이 되고 있으며 출력 쪽에 풀업 저항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 회로는 인버팅 컴패레이터 서킷이 되겠습니다. 즉 반전 비교기가 되겠죠. 반전 비교기의 출력은 입력 전압과 기준 전압을 비교를 해서 두 가지의 형태로 출력이 나올 텐데요.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큰 경우에 출력 전압은 반대로 로 값이 나오죠. 로 신호가 나옵니다. 여기서 로 신호는 바로 0V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입력 전압 VIN이 기준 전압 레퍼런스 볼테이지 Vearly F보다 작은 전압이 인가가 될 경우에는 바로 출력 전압은 이제 하이 신호가 나오겠죠. 여기에서 전압으로 말하면 VCC 전압에 해당이 되는 5V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전달 특성 곡선을 통해서 좀 더 비교기의 동작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위에 있는 파형은 시간에 따른 입력 전압과 기준 전압을 나타내고 있고요. 아래에 있는 파형은 시간에 따른 출력 파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레퍼런스 볼테이지에 해당이 되는 VP 값은 비반전 입력 단자에 인가가 되고 있는 레퍼런스 전압이 되겠죠. Vearly F가 되겠습니다. Vearly F 값을 빨간색 점선으로 이와 같이 표시를 했지요. 그리고 이 검정색 파형이 바로 입력 전압이 되겠습니다. 기준 전압과 입력 전압을 비교를 해서 출력 파형이 나올 텐데요. 함께 보도록 할까요? 이 구간을 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구간을 보시면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낮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출력 전압은 하이가 나오지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의 출력 전압은 5V에 해당이 되는 하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구간을 볼까요?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높지요.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높으니 출력 전압은 로우 신호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구간 또한 기준 전압과 입력 전압을 비교를 해보니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 하이가 출력이 되겠죠. 이것이 바로 인버팅 컴패레이터의 기본 동작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입력 신호에 노이즈 시그널이 발생이 됐다라고 가정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노이즈는 고주파 성분이 되겠지요. 원치 않은 노이즈 성분이 이와 같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높기 때문에 이제 로우 신호가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기준 전압보다 낮은 입력 전압, 노이즈 성분이 들어옴에 따라서 하이가 출력이 되겠죠. 노이즈에 의해서 신호가 비정상적으로 출력 신호가 나타나게 되었군요. 이러한 현상을 우리는 채터링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채터링 현상은 원하지 않은 출력 파형으로 등장을 하게 되었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동작에 의해서 안정적인 동작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교기의 가장 큰 단점이 되겠습니다. 입력, 잡음 신호에 의해서 매우 민감하다라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와 같은 노이즈 신호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어떠한 대책이 필요할까요? 다음 슬라이드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줄 것입니다. 비교기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는 포지티브 피드백을 사용을 합니다. 포지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비교기의 단점을 개선할 수 있는데요. 입력 노이즈 신호에 대한 면역력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반전 입력에 전압 피드백을 적용을 하면 될 텐데요. 아래 회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 측에서 얼3라고 하는 피드백 저항을 사용을 했지요. 피드백이라고 하는 것은 되먹임, 궤환이라고 하는데요. 출력 신호를 입력 신호로 이와 같이 되먹임해 주는 것을 우리는 피드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피드백을 비교기의 두 입력 중에 포지티브 입력, 그렇죠? 비반전 입력 단자로 피드백을 시켰죠? 이와 같이 포지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면역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전달 특성 곡선을 보면 단지 피드백 저항을 하나만 사용을 했을 뿐인데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노이즈에 대해서 이제 채터링 현상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노이즈에 상관없이 출력 전압은 일정하게 하이를 유지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와 같이 개선이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는 다음 슬라이드로 잠시 이동을 해 보도록 할게요. VUT와 VLT를 계산을 해 볼 텐데요. Vout 값이 하이, 로우 값이 나올 텐데 피드백 등가 회로 분석을 통한 VUT와 VLT를 계산을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출력은 하이 또는 로우가 나올 텐데요. Vout이 첫 번째로 하이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제 회로를 잠시 보도록 할게요. 하이가 나오면 얼3의 이 부분이 VCC와 동일한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VCC가 되겠죠? 따라서 얼3의 오른쪽 터미널은 이제 VCC와 같은 전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Vout이 하이일 때 기준 전압의 회로를 가와 같이 다시 그릴 수 있겠지요. 편의상 얼3의 좌측 터미널을 1번이라고 하고 오른쪽 터미널을 2번이라고 했을 때 2번은 이제 VCC 전이가 되겠지요. 따라서 피드백장 얼3의 2번 핀은 이제 VCC에 이와 같이 연결이 될 것이고 1번 터미널은 비반전 입력 단자 그리고 얼1, 얼2와 동시에 연결이 되겠지요. 얼3의 1번 터미널은 V, 얼리 F 그리고 얼1, 얼2와 이와 같이 연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Vout이 로우 값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까요? 로우 값이 되면 이제 그라운드가 되겠죠? 그라운드 0V가 될 것이고요. 피드백 저항 얼3의 2번 터미널은 이제 접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른쪽 나와 같이 Vout이 로우일 때는 얼3의 2번 터미널은 이와 같이 그라운드에 묶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1번은 얼1, 얼2 그리고 레퍼런스 볼테이지가 입력이 되는 비반전 입력 단자와 연결이 되겠지요. 이와 같이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레퍼런스 전압은 두 가지가 나온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Vout이 하이일 때 레퍼런스 전압은 VUT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요. VUT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퍼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한 임계 전압값이 되겠지요. 그리고 Vout이 로우 값일 때는 VLT로 레퍼런스 볼테이지를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로워 스레스홀드 볼테이지가 되겠습니다. 하한 임계 전압값이 되지요. 혹은 VUTP 혹은 VLTP로도 표현을 합니다. 어퍼 트리거 포인트 혹은 로워 트리거 포인트로도 표현을 하지요. 따라서 Vout이 하이일 때와 Vout이 로우일 때 VUT 값과 VLT 값을 유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UT라고 하는 것은 저항의 직병렬 혼합 회로에서 얼2에 강화되는 전압 값을 구하면 되지요.
따라서 합성 저항을 먼저 구하면 되겠지요, 여러분? 합성 저항을 구하면 회로는 간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흐르는 전류도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 값을 구하고 이 I 값에 얼투 값을 곱해 줌으로써 우리는 얼투에 걸리는 전압, 즉 VUT 어퍼 스레시홀드 전압값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I 값을 먼저 표시를 해볼게요.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I 값은 합성 저항 얼1과 얼2의 병렬 합성 저항 값과 얼2 값을 더해서 이것을 더한 것 분의 이제 인가된 전압 VCC 값이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 값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얼투 값만 곱하면 VUT가 되는 것이지요. VUT는 위에서 구한 전류의 얼투 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 식을 아래에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1과 얼3의 병렬 합성 저항에 얼2를 더하고 이것 분의 Vout, 그렇죠? Vout 값을 곱해주면 이것이 전류가 되고 여기에 얼투 값을 곱해줌으로써 VUT를 계산할 수 있고 비교기의 출력 전압 Vout은 이제 VCC 값으로 하이일 경우에는 세츄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Vout을 VCC로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얼1, 얼2의 합성 저항의 경우에는 얼1 병렬 저항의 얼3죠. 그렇죠? 얼3의 합성 저항은 두 저항을 더한 것 분의 두 저항 값을 곱한 것으로 쉽게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병렬 저항의 합성 저항은 얼1 분의 1 더하기 얼3 분의 1 분의 1이 되겠죠? 이것을 계산을 하면 두 놈 더한 것 분의 두 놈 곱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 대입을 해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VUT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로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를 계산을 해 볼까요? 좌측에 Vout이 하이일 때와 거의 유사합니다. 병렬 저항이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의 차이뿐이 없지요. 따라서 이것 또한 이제 얼1 저항과 얼2와 얼3의 병렬 합성 저항을 구하면 되겠죠. 얼1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제 I가 될 것이고 전류 I는 얼1 플러스 얼2와 얼3의 병렬 합성 저항이 되겠죠. 합성 저항 분의 인가해준 전압 VCC가 되겠죠. 좀 더 풀어보면 얼1 더하기 얼2와 얼3의 병렬 합성 저항은 두 놈 더한 것 분의 두 놈 곱한 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얼2 곱하기 얼3가 되겠죠. 이것 분의 VCC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VLT는 위에서 구한 이 전류의 최종적으로 얼2, 얼3 합성 저항 값을 곱해 줌으로써 우리는 VLT 값을 역시 구할 수 있지요. 그래서 이것을 쭉 풀어보면 VLT, 로어 스레시홀드 볼테이지는 이와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Vout 값이 하이 또는 로우일 때 피드백 등가 회로 분석을 통한 어퍼 스레시홀드 전압과 로어 스레시홀드 전압을 계산해 보고 있습니다. 앞 슬라이드에서 우리가 계산한 VUT 값과 VLT 값을 이와 같이 구할 수 있고요. 히스테리시스 볼테이지라고 하는 것은 어퍼 스레시홀드 전압과 로어 스레시홀드 전압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히스테리시스 볼테이지를 구하는 공식은 VH는 VUT 빼기 VLT가 되겠고요. 이것을 위에서 구한 VUT와 VLT 공식을 대입을 해서 뺄셈을 해주면 히스테리시스 볼테이지는 이와 같은 공식으로 여러분들이 유도를 할 수 있겠지요. Vout은 0에서 VCC 사이에서 스윙하도록 얼3 값은 풀업 저항보다 크게 그리고 풀업 저항은 부하 저항보다 작게 설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풀업 저항은 우리가 10kΩ을 사용을 하도록 하고
all1, all2, all3는 100kΩ을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VCC는 이제 5V를 사용을 해 보도록 할까요? 그러면 상한 임계 전압에 해당이 되는 upper threshold 볼테이지는 이제 3분의 2 VCC가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all1, all2, all3가 모두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all1, all2, all3를 all로 놓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값은 이제 3분의 2 VCC 값이 나오고요. 그리고 로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를 계산을 해보면 마찬가지로 대입을 해보면 VLT 값은 3분의 1 VCC 값이 나옵니다. 히스테리시스 전압 VH도 마찬가지로 all1, all2, all3에 모두 같은 100kΩ이기 때문에 all 값을 놓고 계산을 해보면 되겠지요. 따라서 all1 곱하기 all2는 모두 all1, all2가 all 값이기 때문에 all 제곱이 되겠죠? 더하기 all1 곱하기 all3 또한 all 제곱, 그렇죠? 그리고 all2 곱하기 all3 또한 all 제곱이 되겠죠? 분의 all1 곱하기 all2 또한 all 제곱이 될 것이고 여기에 VCC를 곱해주면 되죠? 이것을 계산하면 이제 3분의 1 VCC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상한 임계 전압 VUT는 3분의 2 VCC, 그리고 하한 임계 전압 VLT 3분의 1 VCC, 그리고 히스테리시스 전압 VH 값은 3분의 1 VCC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VUT, VLT, VH 값을 구했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면역력이 증가했는지 전달 특성 곡선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할게요. upper threshold 볼테이지 VUT 값은 3분의 2 VCC였었죠. 그리고 lower threshold 볼테이지에 해당이 되는 하한 임계 전압은 3분의 1 VCC였습니다. 이와 같이 포지티브 피드백을 이용을 해서 만든 비교기는 기준 전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VUT라고 하는 것은 Vout 값이 하이일 때의 기준 전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Vout이 low일 때의 기준 전압은 VLT에 해당이 되는 3분의 1 VCC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기준 전압이 있음으로써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시간에 따른 입력 전압 VIN은 검정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 기준으로 지금 현재 출력 전압이 하이가 출력이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출발을 해 보도록 할까요? 출력 전압이 하이 5V이기 때문에 기준 전압은 지금 이 구간에서는 3분의 2 VCC에 해당이 되는 upper threshold 볼테이지 값이 기준 전압이 됩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이와 같이 음역을 표시를 했죠? 자, 그러면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작지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비교기 회로는 inverting comparator 회로가 되겠지요? 따라서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작기 때문에 출력은 이제 VCC에 해당이 되는 하이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점을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서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높아지는 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높아지면 이제 어떻게 되나요? 출력은 로우 신호가 되겠죠? 따라서 이때는 이제 로우 신호가 이와 같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출력이 로우 신호가 나오면 이제 기준 전압은 바로 VLT 값이 됩니다. 출력 전압이 로우일 때의 기준 전압은 VLT가 이제 기준 전압이 되는 것이지요. 이 구간에서의 기준 전압은 제가 파란색으로 이와 같이 표시를 했죠. 이 구간은 이제 기준 전압 3분의 1 VCC, VLT 하한 임계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높은 전압이 입력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로우 신호가 이와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이 되겠지요. 다음은 이제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께서 또 관심 있게 봐주셔야 되는데요. 이 구간은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낮아지는 구간이 되겠어요. 기준 전압 VLT보다 입력 전압이 낮아지는 구간이 되겠죠. 따라서 출력은 이제 하이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출력이 하이가 되면 이제 기준 전압은 3분의 2 VCC, 즉 어퍼 스레스홀드 전압이 기준 전압으로 이제 변경이 되겠죠. 따라서 이 구간은 이제 빨간색 음영으로 표시를 해 놓은 것처럼 이 구간에서의 기준 전압은 VLT가 아닌 VUT가 됩니다. 이 점이 아주 중요한데요. 기준 전압은 VUT가 되는데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노이즈가 발생이 됐습니다. 노이즈가 이와 같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제 이 구간의 기준 전압에 해당이 되는 VUT 값보다 노이즈 전압이 작기 때문에 출력은 하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것이지요. 이와 같이 이전 슬라이드에서 살펴봤던 것과 달리 출력은 이제 노이즈에 대해서 면역력이 생겼지요. 그리고 이 포인트를 보시면 입력 전압이 기준 전압보다 높아지고 있지요. 따라서 이 구간에서는 이제 로우 신호가 출력이 될 것입니다. 출력 신호가 로우 신호가 되는 순간 기준 전압은 이제 3분의 1 VCC에 해당이 되는 로어 스레스홀드 전압이 되죠. 음영으로 표시해 준 것이 바로 이 구간에서의 기준 전압으로 비교가 될 것입니다. 기준 전압보다 입력 전압이 높기 때문에 로우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게 되겠지요. 이처럼 포지티브 피드백을 통해서 노이즈에 대한 면역력을 개선을 했군요.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음영으로 표시한 빨간색, 파란색 구간별로 기준 전압이 이와 같이 달라진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집중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울러 히스테리시스 볼테이지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VUT와 VLT의 차가 되겠지요. 이 구간이 히스테리시스 볼테이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제 면역력이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VUT 값과 VLT 값은 바로 all1 그리고 all2, all3 피드백 저항의 값에 따라서 이 VH 값을 변화를 시킬 수 있겠지요. 따라서 이 구간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all1, all2, all3 값을 배정을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VH 값을 조절할 수 있고 발생되는 노이즈에 대해서 면역력을 개선할 수 있도록 회로를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히스테리시스를 갖는 비교기로 슈미트 트리거 회로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앞서 우리는 전달 특성 곡선을 시간에 따른 입력과 출력으로 두 개의 그래프를 사용을 해서 그려보았지요. 이와 같이 두 개의 그래프를 사용하는 대신 히스테리시스 그래프를 나타내는 일반적인 방법은 Y축에 Vout을 할당을 하고 그리고 X축에는 입력 전압 Vin을 할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히스테리시스 그래프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all3라고 하는 피드백 저항을 이용을 해서 비교기 출력을 보상하고 노이즈 신호에 대한 내성을 높일 수 있지요. 이 히스테리시스 비교기 회로는 all1, all2, all3 저항의 값을 각각 변경하여 조정 가능한 스레스홀드 포인트가 있는 슈미트 트리거 회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도록 합니다. VUT 어퍼 스레스홀드 볼테이지에 해당이 되는 3분의 2 VCC 값이 바로 이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어 스레스홀드 볼테이지에 해당이 되는 VLT 값은 이 지점을 의미를 하는데요. 입력 전압이
UT, upper threshold 볼테지보다 작을 때는 하이 값을 유지를 하게 되지요. 그렇지만 3분의 2 VCC보다 입력 전압이 커지는 순간 low 값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lower threshold 볼테지에 해당이 되는 3분의 1 VCC보다 입력 전압이 클 때는 low 값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low 값을 이와 같이 유지를 하고요. 그리고 3분의 1 VCC보다 입력 전압이 낮아지면 VCC에 해당이 되는 하이 값으로 이동이 되겠지요. 따라서 인버팅 슈미트 트리거 회로는 시계 방향으로 이와 같이 회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UT와 VLT의 차가 바로 히스테리시스 전압에 해당이 되는 VH 값이 되겠지요. 3분의 2 VCC 빼기 3분의 1 VCC에 해당이 되는 3분의 1 VCC 값이 바로 히스테리시스 전압값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에서 노이즈에 대한 면역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슈미트 트리거 회로를 나타내는 심볼을 아래 표시를 했는데요. 입력대 출력해서 이 중간에 히스테리시스 그래프가 이와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포지티브 피드백을 사용을 해서 히스테리시스를 갖는 비교기, 즉 슈미트 트리거 회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